3장 재혼과 두 번째 자식들. 4살짜리 밑자를 팽개쳐버린 표드로 파블로비치는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후 재혼했다. 그 재혼 생활은 약 8년간 지속되었다. 표드르의 두 번째 아내 역시 소피아 이바노브나라는 매우 젊은 여인인데 그가 조그만 청부 업무 때문에 이웃군의 어느 유대인과 동행했을 때 그녀를 얻게 되었다. 표드르 파블로비치는 바람을 피우며 술을 퍼마시고 소동을 부려댔지만 자신의 재산 증식 문제만큼은 잠시도 쉬지 않고 사소한 일조차, 물론 거의 언제나 비열한 방법이긴 해도 성공적으로 꾸려나갔다. 소피아 이바노브나는 어느 무식한 보제의 딸로서 어려서부터 의지할 데라고는 없는 고아 신세였으며 자신의 은인이자 양육자이며 동시에 박해자이기도 한 이름 깨나 있는 어느 노부인의 부유한 가정에서 성장했다. 그 노부인은 브로호프 장군의 미망인이었다. 나로서는 자세한 내막을 알 수 없으나 친절하고 싹싹하며 말수 적은 그녀가 언젠가는 헛간의 못에 노끈을 걸고 목을 매는 것을 사람들이 구해주었다는 이야기만은 들은 적이 있다. 겉으로는 심술궂어 보이지 않지만 무위 도식 때문에 참을성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고집불통이 되어버린 그 노부인의 변덕과 끝없는 잔소리를 그녀로서는 그토록 참아내기 힘들었던 것이다. 표드르 파블로비치가 청혼을 하자 그에 대한 수소문이 이루어졌고 청혼은 거절되었다. 그러자 그는 첫 결혼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고아 소녀에게 함께 도망치자고 꼬드겼다. 그가 어떤 인물인지 진작에 좀 더 자세히 알았더라면 그녀도 절대로 그를 따라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군에서 벌어졌던 일이다. 게다가 16살짜리 소녀가 은인의 집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강물에 몸을 던지는 편이 낫다는 것 외에 달리 무엇을 생각할 수 있었겠는가? 가엾은 그 소녀는 자신의 은인을 갈아치웠을 뿐이다. 표드르 파블로비치로서도 이번에는 동전 한 입 얻어내지 못했다. 왜냐하면 장군 미망인은 몹시 화가 나서 아무것도 주지 않고 두 사람에게 저주만 퍼부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이번엔 꼭 무엇을 얻어낼 속셈이 아니었다. 그는 단지 순결한 소녀의 뛰어난 미모, 특히 거친 여성미에만 골몰했던 호색한의 마음을 격동시킬 만큼 청순한 그녀의 얼굴에 반했던 것이다. 그녀의 순결한 두 눈동자는 마치 면도날처럼 내 영혼을 도려냈지 라고 나중에 그는 특유의 징그러운 웃음을 흘리며 이야기하곤 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호색한의 음탕한 인상에 지나지 않았다.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표드르 파블로비치는 아내에게 무례하게 대했다. 그는 그녀가 자기한테는 죄인이며 마치 자신이 목매달아 죽을 처지로부터 그녀를 구원하기라도 한 듯 의기양양해서는 남달리 온순하고 얌전한 그녀의 성격을 이용해 최소한의 부부 예절까지도 짓뭉개버렸다. 그는 아내가 집에 있을 때에도 난잡한 여자들을 끌어들여 술판을 벌이곤 했다. 단 한 가지 특이한 점에 대해 언급한다면 우울하고 순박하면서도 고집스럽게 옳고 그름을 따지는 하인 그리고리가 이전의 주인 마님 아젤라이다 이바노브나는 싫어했으면서도 이번에는 새 주인 마님의 편을 들어 두둔했으며 그녀를 위해서 심지어 하인으로서는 거의 용납될 수 없는 태도로 표드르 파블로비치와 말다툼까지 벌였다는 사실이다. 언젠가는
술자리를 박살내고 모여있던 작부들을 강제로 몰아내기도 했다. 그 후 불행하게도 어린 시절부터 공포에 시달리며 살아온 그 젊은 여인은 시골 아낙네들이 흔히 앓는 끌리꾸샤라 부르는 일종의 부인성 신경병에 걸리고 말았다. 그 병 때문에 환자는 때때로 무서운 히스테리 발작을 일으키며 정신을 잃곤 했다. 그러나 그녀는 표도르 파블로비치에게 이반과 알렉세이라는 두 아들을 낳아주었다. 큰아들은 결혼 첫 해에, 그리고 작은 아들은 3년 후에 낳았다. 그녀가 죽었을 때 작은 아들 알렉세이는 4살 박이었는데, 이상한 것은 내가 알고 있는 한 그 아이는 그 후로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물론 꿈속에서처럼 희미한 것이지만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한평생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어머니가 죽은 후 두 아이들에게는 이복 형제인 미자와 거의 똑같은 상황이 전개되었다. 그 아이들은 아버지에게서 완전히 잊혀지고 버림받아 하인 그리고리의 손에 넘겨지고 바로 그 행랑채에 머물게 되었다. 그 행랑채에서 아이들을 발견한 사람은 그들 어머니의 은인이자 양육자인 고집쟁이 장군 부인이었다. 그녀는 아직 생존해 있었으며 자신이 겪은 수모를 8년 동안 잠시도 잊지 않고 있었다. 소피아의 생활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보를 몰래 입수하고 있던 그녀는 소피아가 병을 얻었으며 그 주변에서 온갖 작태가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자 그녀는 그래도 싸지. 하나님께서 그녀의 배은망덕에 벌을 내리신 거야. 라고 자신의 식객들에게 2번이고 3번이고 큰 소리로 떠들어대기도 했다. 소피아 이바노브나가 죽은 지 정확히 3개월 후 장군 부인은 갑자기 우리 읍의 모습을 드러내더니 곧장 표도르 파블로비치를 찾아갔다. 그녀는 겨우 30분 정도밖에 읍에 머물지 않았지만 많은 일을 처리했다. 그것은 저녁 무렵의 일이었다. 8년 동안 볼 수 없었던 표도르 파블로비치는 고주망태가 되어 그녀 앞에 모습을 나타냈다. 소문에 의하면 그녀는 그 작자를 보는 순간 아무런 설명도 없이 다짜고짜 가혹할 정도로 철썩 멋진 따귀를 2대 올려 붙이고는 앞머리채를 아래 위로 3차례 잡아당긴 다음 말없이 두 아이들이 있는 행랑채로 곧장 발걸음을 돌렸다는 것이다. 목욕도 하지 못하고 구질구질한 속옷 차림으로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눈에 띄자 당장 그리고리에게도 따귀를 올려붙이고 나서 두 아이를 자기가 데려가겠노라고 선언했다. 그리고 아이들을 막무가내로 끌어내서는 쇼를 덮어 씌운 후 마차에 태워 자기 집으로 데려가 버렸다. 충직한 하인인 그리고리는 따귀 세례를 참으며 불평 한마디 내뱉지 않았고 노부인을 마차까지 배웅할 때에는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고아들에 대해 하느님께서 보답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허리를 굽혀 절했다. 어쨌든 자네는 머저리야 라고 장군 부인은 길을 떠나며 그에게 소리쳤다. 표도르 파블로비치는 사태를 곰곰이 생각하고 나서 일이 오히려 잘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나중에 아이들 양육에 관한 장군 부인의 공식 요청서가 왔을 때에도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따귀를 얻어 맞은 사건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그 자신이 온 읍내에 소문을 내고 돌아다녔다. 장군 부인은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후 죽고 말았으나 유언장에서 아이 한 명당 각각 1,000루블씩을 나누어 주라고 밝혔다. 유언장에는 그 아이들의 교육비이니 반드시 그 아이들을 위해 쓰도록 해라. 성인이 될 때까지 근근히 살아갈 만큼만의 돈을 남겨주는 까닭은
그 아이들에게는 그만한 동정이면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하는 사람은 알아서 자선을 베풀도록 해라. 등등이 적혀 있었다. 나는 유언장을 직접 읽지는 못했지만 이처럼 매우 괴상하고 독특한 표현이 들어있었다고 전해 들었다. 노부인의 주요 상속자는 정직한 인물인 그 군의 귀족 회장 예핌 빼트로비치 볼레노프였다. 그는 표도로 파블로비치와 양육권 이양 서류를 마무리 짓고 난 후 아이들 양육비를 그 작자로부터 받아내기 힘들다는 사실을 곧 깨달았다. 그 작자는 직접적으로 거절한 적은 없으나 그런 경우 때로는 깊은 동정심을 나타내면서 언제나 이를 질질 끌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아이들을 보살펴 주었고 그 중에서도 특히 어린 알렉세이를 아꼈으므로 그 아이를 오랫동안 자기 집에서 키웠다. 나는 처음부터 이러한 사실에 주목해 줄 것을 독자들에게 부탁드리는 바이다. 만일 그 두 젊은이가 자신들의 양육과 교육에 한평생 감사를 드릴 사람이 있다면 세상에서 보기 드물 만큼 너무나 착하고 인간적인 이 예핌 빼트로비치일 것이다. 그는 장군 부인이 아이들 몫으로 남긴 1,000루블씩을 고스란히 보관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성년으로 성장할 무렵에는 이자가 불어 2,000루블씩으로 늘어나 있었다. 그는 아이들을 자기 돈으로 양육했는데 그 액수는 아이 한 명당 1,000루블을 훨씬 초과하는 것이었다. 그러면 아이들의 유년기와 청년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미루고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사정에 대해서만 기술해 나가겠다.